유니폼 서큘러 모션. 이 미케닉스의 제일 마지막 파트는 뭐냐면 로테이션인데, 지금 여기서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라는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초 상식인 앵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여기서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40페이지 1라디안. 자, 이 레이디어스하고 똑같은 길이를 아크에다 이렇게 잡는 거죠. 아크에다 잡게 되면 그때 이 사이에 이 앵글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라디안. 자, 그러면 2파이 할 때 360도. 한 바퀴 전체 앵글, 한 바퀴 전체 둘레 길이 대 한 바퀴 전체 앵글은 R 대 1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양쪽에서 R하고 R 하나씩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또 까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크의 길을 L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또 해보면은 한 바퀴 전체 둘레의 길을 2파이 R, 그리고 한 바퀴 전체 앵글은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요 둘레의 길이 대 요 앵글,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쓸 수가 있겠죠. L 대 세타 라디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양쪽에서 뭐가 지워지냐면 2파이 같이 지워주고 라디안 같이 지워주면은, 곱해주면은 뭐가 되느냐, L은 R 세타다, 이런 결과 나오게 돼 있죠. L은 R 세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서큘러 모션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피리어드 T라고 하고, 예를 들면 T가 0.5초라고 해봅시다. 그럼 1초 동안에 몇 바퀴 돌아가게 되냐면 두 바퀴 돌아가죠. 2헤르츠. 이건 세컨드.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은 F는 1/T 이렇게 됩니다. F는 1/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저께 심야 영화를 하나 봤는데 존 윅이라고. 존 윅 3 파라넬륨인가 뭐 그런 건데 혼자 봤습니다. 집은 아니고 극장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인데, 존 윅이 처음에는 한 1편에서는 한 50명 정도 죽였는데 2편에서 한 100명 좀 넘게 죽이고 이번에는 거의 한 200명 좀 넘게 죽인 것 같아요. 죽이는데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이건 청소년 관람불가인데 잔인한 장면이 많아. 칼을 갖다 여기다 많이 꽂더라고, 머리에다가. 눈에다 꽂는 장면, 네? 다 컴퓨터 그래픽이겠지만 굉장히 생생한데, 칼이 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설마, 근데 그냥 푹 피가 절절절절. 그거 말고도 뭐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하나도 안 졸고 본 영화입니다. 굉장히 아주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강추. 네? 그렇죠. 이게 얘가 이제 왜 도대체 이런 싸움을 하게 됐느냐. 제일 처음에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킬러 업계에서 은퇴를 하고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개를 죽였나? 그리고 차를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복하러 갔다가 결국 한 수천 명의 킬러들에 의해서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갑자기 프리퀀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초에 몇 명씩 죽였나. 자, 그래서 피리어드가 지금 0.5초라면 프리퀀스는 2헤르츠.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레시프로컬 관계 있죠. F는 1/T 이런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바퀴 정확하게 돌 때 스피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피드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T분의 2파이 R. T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파이 R은 한 바퀴 전체 디스턴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앵귤러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앵귤러 스피드는 오메가, 이건 t분의 2파입니다. t분의 2파이. 물론 유닛은 어떻게 쓰냐면 라디안 퍼 세크예요. 라디안 퍼 세크. 여기 미터 퍼 세크. 다음 같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여기 R이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관계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다. W라고 자꾸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W가 아니라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W는 이렇게 쓰죠. 큰 차이는 없는데 대문자는 이런 오메가. 이거 아시죠?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자, 어쨌든 V는 R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요건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그 다음이 조금 어렵죠. 바로 다음 페이지. 센트리피탈 액셀레이션이에요. 센트리피탈 액셀레이션. 자, 이걸 제가 한번 다시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서 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 그릴수록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특히. 자, 지금 포지션이, 원래 포지션은 여기 있었다. 원래 포지션이 여기 있다가, 나중에 포지션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로 가게 된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원래 포지션. 여기를 지금, 여기는 원의 중심이고요. 자, 그래서 원래 포지션은 여기, R1 벡터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R2 벡터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돌고 있는 동안에 탄젠셜한 벡터가 바로 벨라시티 벡터가 될 텐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방향. 아이고, 잠깐만요. 색깔 달리 해가지고 약간 수직으로 그려야 되겠죠. 한 번만 다시. 자, 이게 벨라시티 벡터고요. 여기에 퍼펜디큘러.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R2에서 고지점에서의 탄젠셜한 벡터가 또 벨라시티 2 벡터, 파이널 벨라시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긴 V1, 여기는 V2 이렇게 쓸 수. 네. 글씨가 V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퍼펜디큘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의 삼각형하고 벨라시티의 삼각형을 제가 따로따로 빼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다음 같이 화살표가 다음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R1하고 R2 포지션 R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션의 체인지는 어떻게 되냐면 포지션 체인지는 바로 여기 될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면 to the left. R1에서 R2로 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지션의 체인지는 델타 R이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R. 이렇게. 자, 그 다음 벨라시티의 삼각형도 한번 갖고 와볼게요. 벨라시티의 삼각형은 초록색인데 초록색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렇게. 이 파란색을 딱 정확하게 90도로 돌리게 되면 초록색하고 같은 앵글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여기가 이미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젠셜한 부분이. 자, 그래서 이 사이 앵글하고 여기를 우리가 델타 세타라고 하면요. 여기도 델타 세타가 됩니다. 두 개 사이 앵글이 똑같아요. similarit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V1, 여긴 V2, V2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쪽이 되냐면 여기서는 벨라시티 체인지는 또 요 아래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이다. 요 아래쪽이라는 건 결국 여기 물체는 여기 있는데 물체가 아래쪽을 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향한다는 건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바로 센터를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액셀레이션, 벨라시티의 체인지는 센트리피탈 액셀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는 또 빨간색이니까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닮은 꼴 시밀러리티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델타 V 나누기 색깔이 좀 델타 V 나누기
델타 V의 크기 나누기 V. V라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요. 그렇죠. V라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요 길이를 말합니다. 여기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벨라시티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qual R분의 R은 포지션 벡터 그리고 레이디어스죠. 포지션 벡터인 동시에 위쪽이 뭐냐면 포지션의 체인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서로 닮은 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V고 이쪽은 R이에요. 여러분들 제 글씨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R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쪽에다 V를 곱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델타 V 의 크기는 R분의 V 그 다음에 R분의 V 그 다음에 여긴 델타 R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건 글씨가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R분의 V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쪽을 시간을 한번 나눠 볼게요. 델타 T로 딱 나눠준다. 이렇게 나누면은 뭐가 되냐면 앞쪽은 뭐가 되냐면 델타 V 오버 델타 T니까 바로 액셀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긴 액셀러레이션. 여긴 뭐가 되냐면 R분의 V에다가 또 이쪽도 이것도 바로 뭐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오버 타임이니까 또 V가 되겠어요. 그래서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액셀러레이션의 크기 다음과 같이 된다.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을 닮은 비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쇼를 이용해 가지고 액셀레이션을 구해봤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액셀레이션을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널리틱하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뭘로 구한 거냐면 지오메트릭하게 구한 것이고 어널리틱하게 구하는 방법은 밑에 있나요? 밑에 좀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 포지션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R부터 한번 써볼게요. R 벡터 포지션 벡터 R은 어떻게 되냐면 레이디어스 R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서큘러 모션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포지션 벡터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요걸 데리버티브 가지고 벨라시티하고 액셀레이션을 구하려고 합니다. 벨라시티 벡터는 요걸 T로 데리버티브 drdt 해주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되죠. 그러면서 오메가 앞으로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오메가 나오고 여기 뭐가 되냐면 r 마이너스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뭐가 되냐면 r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데리버티브 하면 액셀레이션이 나오는데 액셀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dv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을 데리버티브 하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 되겠죠. 코사인이 되면서 오메가도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낼게요. 그리고 여기 뭐가 남냐면 r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또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서 앞으로 오메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바깥으로 이렇게 다 나오고 여기 남는 것은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뭐냐? 이거 바로 아까 위에서 얘기한 포지션 벡터 R이 되겠습니다. R. 그래서 액셀레이션은 결국 뭐가 되느냐? 액셀레이션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R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벡터하고 액셀레이션의 벡터는 서로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포지션 벡터가 만일에 이쪽이라면 포지션 벡터가 만일에 이쪽이다. 이렇게 이쪽이라면 액셀레이션 벡터는 어느 쪽을 향하게 되냐면 이 중심 그것의 정확하게 반대 방향 이 중심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를 향하기 때문에 센트리피탈 액셀레이션이라고 하고 크기도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 우리가 V는 R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V는 R오메가인데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는 뭐가 되냐면 R분의 V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 식을 잘 보면 액셀레이션의 크기는 절대값을 보면 오메가의 제곱 R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오메가를 이 안에다 넣어주면은 뭐가 되느냐? R분의 V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센트리피탈 액셀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어널리틱하게도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R분의 V 제곱
자, 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뭐 이거 다 중간 과정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액셀레이션이 R분의 V제곱 혹은 R오메가의 제곱이 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또 그 다음에 포스의 방향하고 액셀레이션의 방향은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서큘러 모션을 할 때 서큘러 모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포지션이 요쯤에 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벨라시티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 벨라시티는 이쪽이지만 이렇게 액셀레이션은 어느 쪽이냐? 요 중심을 향하고 액셀레이션. 그 다음 포스의 방향도 어느 쪽이냐? 이 중심을 향한다는 거죠. 포스 또한 중심을 향한다. 자, 그래서 포스도 중심 방향, 액셀레이션도 중심 방향. 그렇게 향한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크기는 각각 다음과 같이 R분의 V제곱 또는 R분의 MV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센트리피탈 포스는 누가 만들었냐? 누굴까요, 이거? 이런 거 누가 만들 수밖에 없겠어, 결국은. 그죠? 뉴턴이 만든 거죠. 뉴턴이 이제 그래비테이션을 가지고서 행성의 운동을 갖다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런 게 없었어. 센트리피탈 포스는. 자, 잘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 서큘러 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R분의 MV 제곱이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F넷은 MA. 이 뉴턴의 방정식에다 이 서큘러 모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여기 이 F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에요. 노멀 포스라든지 아니면 텐션이라든지 뭐 그래비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로 F넷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서큘러 모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 A가 뭐가 되냐면 R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트리피탈 포스도 있고 무슨 다른 힘들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힘들을 다 더한 결과가 뭐가 되느냐? 센트리피탈 포스가 된다는 거죠. 센트리피탈 포스는 그래서 결과예요. 애초에 뭐 따로 있는 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비행기를, 요즘 누가 이런 장난감을, 그죠? 요즘 다 무선이죠, 그죠? 드론인데 무슨 요즘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 그 밖에서 막 윙 소리 나면 밖에 보면은 이런 거 갖고 누가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옛날에, 아주 옛날인데. 그렇죠.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때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뭐가 있냐면 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계속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또 식을 써보면 F넷은 MA다 이런 형태로 식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뭘 써야 되면 텐션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 뭘 써야 되냐면 M 쓰고 여기는 R분의 V의 제곱 이런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죠. 식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물체를 매달고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때 그때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뭐냐? 네, 잠시만. 뭐 쓸 것도 없는데, 뭐, 잠시만.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겁니다. 자, 이거 뭐 위에 열심히 써있지만, 그림은 바로 요거예요. 자, 만일 이렇게 매달아 놓고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당연히 이쪽으로 쏙 빠질 거예요. 구멍이 지금 나 있고, 밑에 실이 쭉 연결돼가지고, 여기까지 실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실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스몰 M하고 밑에 있는 라지 M이 이 구멍을 통해서 실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쏙 빠지겠죠. 하지만 만일 얘를 갖다 이쪽으로 탁 쳐주면, 그리고 프릭션이 없다면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요.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는 얘가 이쪽을 쳐주면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겨준 누군가가 있어요. 중심으로 계속 끌어당겨준 누가 바로 누구냐? 텐션이라는 거죠. 텐션. 그 텐션이 여기한테까지 연결돼가지고 이쪽으로도 또 텐션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라지 MG가 있는 거죠. 라지 MG. 만일에 이 라지 MG하고 텐션이 같다면 이 라지 M은 위아래로 안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텐션은 얘한테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도록 중심 방향으로 당겨주는 그런 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식부터 써본다면 mg는 텐션인데 이 텐션을 위에서 보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센트리피탈 포스 역할을 한다. R분의 mv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3번. 그렇죠? 서큘러 모션에 반드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서큘러 모션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저번에 숙제로 해온 건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하겠어요. 왜냐면 요게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버티컬 서클이에요. 어떤 물체를 매달고서 아까처럼 호라이전틀리 돌리는 게 아니라 버티컬리 돌리는데 스피드는 일정하게, 강제적으로 스피드를 일정하게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쪽으로 스피드 V, 얘도 이쪽으로 스피드 V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돌아가는 시점 A하고 B는 두 물체가 아니라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시간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있을 때는 어떤 힘을 받게 되냐면요, 위에 있을 때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을 받게 되죠. 또 하나 뭘 받게 되냐면 텐션도 받게 됩니다. 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죠. 텐션. 이걸 TA라고 합시다. mg가 만일에 하나고 TA가 두 개라면 센터를 향한 네포스는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mg가 1개, mg의 크기를 1이라고 하고 텐션이 만일에 2라고 하면은 센트리피탈 포스는 몇이 되느냐? 예? 이준은 씨 몇이라고요? 센트리피탈 포스는 몇이 되는 거예요? mg가 1, 텐션이 2면은 둘 다 중심을 향하니까 센트리피탈 포스는 몇이에요? 3이 되겠죠. 그죠? 센트리피탈 포스는 R분의 mv제곱인데 거기서 3이면 아래쪽에서도 3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또 mg가 있습니다. 이렇게 mg가 하나, 그 다음 센터를 향하는 게 이제 몇 개 있어야 돼 이거? 센트리피탈이 3이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돼 이거? 4개인가요? 왜냐하면 중심을 향하는 게 4개 있어야만 4 마이너스 중심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거 1을 빼가지고 총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부터 식을 한번 써보면은 여기 TB예요. TB. 자, 위쪽부터 식을 써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R분의 MV 제곱. 센트리피탈 포스는 무엇의 결과냐? TA하고 그 다음 플러스 MG 둘 다 센터를 향하는 거죠. 하지만 아래쪽 식은 어떠냐면 R분의 MV 제곱, 똑같은 R분의 MV 제곱인데 중심을 향하는 게 누구냐? TB다. TB. 그 반대 방향으로 MG, 네포스, 중심을 향한 네포스는 결국 TB-MG가 되는 거죠. 좀 지웁시다.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두 개를 빼게 되면 여긴 0, 그럼 여긴 TA-TB, 그 다음에 플러스 2mg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멘텀, 서큘러 모션, 오실레이션, 그래비테이션까지 하고서 테스트를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이 하나 더 남게 되죠. 로테이션은 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음 같이 되는 거죠. TB하고 TA는 결국 이 물체 무게의 2배, 2mg가 된다. 결론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트랙이죠. 트랙. 원형 트랙을 자동차가 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원형 트랙인데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다가 아무리 핸들을 틀어도 자동차와 바닥 사이에 프릭션이 없으면은, 즉 아래쪽이 완전히 미끄럽다고 하면, 아니면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핸들을 튼다고 해서 얘가 방향이 바뀔 리가 없죠. 그대로 직선으로 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선을 나간다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멀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얘를 이렇게 중심으로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뭐냐? 그라운드가 타이어에게 주는 프릭션이다. 그라운드가 타이어에게 주는 프릭션이다. 이쪽으로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큘러 모션을 돌도록 하는 그라운드가 타이어에게 주는 프릭션이다. 자, 되겠습니다. 근데 그 프릭션은 또 뭐냐면요, 이게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힘이기 때문에, 드리프트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태틱 프릭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의 프릭션이 아니에요. 좌우로 미끄러지지 않는 프릭션입니다.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써오면 아래쪽으로는 일단 MG 위쪽은 뭐가 있냐면 노멀 포스. 그다음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심 방향으로 프릭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노멀 포스하고 MG는 같아야 되겠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써오면요. R분 MV 제곱. 센트리피탈 포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릭션이다. 근데 그 프릭션은 스태틱 프릭션이라서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을 넘어서는 안 된다. mu sn 이렇게 넘지 않아야 된다. 자, 이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no slip condition. no slip. 미끄러지지 않을 no sliding. 자, 그리고 n은 뭐가 되냐면 mg가 되는 거겠죠. mg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 스피드 v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m하고 m 하나씩 지우고서요. 자, v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v는 작아야 된다. 뭐보다? 루트 mu s rg 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mu s는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되겠습니다. 잘 좀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5번. 이거 뭐냐? 자동차가 이게 뭐죠? 이런 거?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익스트림 스포츠. 아래쪽에서 자동차가 가다가 붕 가다가 느려지면은 속력이 좀 느리면 여기까지 가다가 그냥 다시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만일에 자동차가 요만큼 가다가 여기서부터 힘이 빠지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거 근데 사람이 뛰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 말고요. 사람이 딱딱딱딱 뛰어가다가 여기서 쿵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않으려면 이 레일이 만일에 끊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동차가 이렇게 튀어나갈 정도가 되어야만 레일이 있다면 그 레일을 끼익 타고서 가겠죠. 레일이 만일에 없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정도의 속력이 되어야만 돼요. 그 부분에 레일이 없었을 때 이렇게 가는 속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속력이 되어야만 이 레일이 가이드가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눌러주게 될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래쪽으로 꾹 눌러가지고 거기를 끼익 타고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우고. 결론은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레일이 아래쪽으로 가이드해주는 이 노멀 포스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노멀 포스가 필요하다. 노멀 포스가 없다는 것은 이미 레일과 이미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레일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레일이 계속 눌러주는 그 노멀 포스가 있어야만 얘가 레일을 계속 타고서 이렇게 컴플리트 완 서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서의 조건은 뭐냐? R분의 MV 제곱. 요게 센터를 향하는 힘 2개. N하고 MG 2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MG 플러스 N. 자, N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같다는 건 도대체 뭐냐? 같다는 건 그냥 딱 그 위에서만 한번 0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는 0이 아니다가 딱 꼭대기에서 한번 0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그 정도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림제상시. 어떻게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새웠어? 밤까지 세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면요. 이 R분의 MV 제곱하고 MG 중에 누가 더 크냐? R분의 MV 제곱이 더 크다. N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V는 커야 된다. 꼭대기에서 루트 RG보다 에탑. 자, 이 조건이 뭐냐면 컨택트 조건이에요. 여기다 쓰죠, 뭐 컨택트. 제일 꼭대기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요. 자, 6번. 요 그림 잘 보시면요. 뭐냐면 이 자동차가 이런 언덕을 갑니다. 마치 속도 방지턱과 비슷하죠. 이런 데를 뭐 너무 빨리 가면 어떻게 이렇게 붕 나르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지 않으려면, 그렇죠? 날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또 너무 천천히 가면은 안 되죠. 약속 시간에 늦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걸어가도 되는데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자동차니까 어느 정도 속력은 있어야죠. 그 속력이 몇이냐? 최대 속력이 몇이냐? 날아가지 않을 그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날아가지 않을 최소 속력은 무엇이냐. 자,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죠. 여기에 딱 있어요. 자동차가. 자, 일단 아래쪽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mg, 그래비테이션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센터를 향하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위쪽으로 노멀 포스가 받쳐주고 있죠. 땅바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노멀 포스가 만일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땅이 받쳐주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미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왜 되느냐. 너무 빠른 속력으로 하면 이게 프로젝타일 모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프로젝타일 모션을 해야 되죠. 그러면 땅이 받쳐주니까 노멀 포스가 있겠죠. 속력이 너무 빠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센트리피탈 포스를 식을 써볼게요. R분의 mv 제곱은 중심을 향한 mg, 그 다음에 반대 방향 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n을 계산해 보면 노멀 포스는 mg 빼기 R분의 mv 제곱 다음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멀 포스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노멀 포스가 0보다 커야 된다. 이제 조금 있으면 AP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네. 상당히 걱정되네요. 오늘 100점 받은 사람들은 100점 못 받았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지만 오늘 100점 받은 사람들은 다음 AP 시험 5점 나올 확률 95% 이상으로 인증합니다. 안 나온 사람은 다음번 시험에서 한번 또 기회를 한번 노려봅시다. 네? 너 12학년 올라가는 거야? 근데 AP 그럼 시험은 필요 없네요, 그죠? 그냥 학교 내신만 좀 할 수 있으면 되네요. 그렇구나. 또 모르죠. 언제 필요할지. 갑자기 무슨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영국 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 무슨 AP 점수가 뭐 몇개 필요하고 졸업했는데도 막 필요하고 그럴 수도 있어. 홍콩 대학 같은 데는 나중에라도 막 내라고 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서울대는 AP 안 보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AP 보고 하는 그런 과도 있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국제관계 뭐 이런 데 있죠. 자, R분의 mv 제곱.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냐? mg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스피드가 제일 꼭대기에서 스피드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루트 rg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날아가지 않고 거기서 컨택트할 조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컨택트 에탑. 제일 꼭대기에서 계속 접촉이 돼 있을 조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거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좀 더 가겠습니다. 자, 요거죠. 7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주시면 압니다. 막대기는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물체를 탁 쏘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끝부분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딱 쏘아주게 되면 막대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딱딱딱딱딱 올라가죠. 중간에서 속력이 0이 되면 다시 쪼르륵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서만 속력이 0이 안 된다면, 즉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제일 꼭대기에서 0이 될 수만 있다면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 속력,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최소 속력은 뭐냐면 제일 꼭대기에서 속력이 0이 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막대기, 로드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아래쪽에서는 V0라고 쓸게요. V0. 2분의 mV0의 제곱. 제일 꼭대기에서는 키네틱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mg2r. 이렇게 되겠죠. mg2r이면 된다.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꼭대기에서는 속력이 0이라도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양쪽에서 mm 지우고, 그래서 V0를 구해보면은 V0는 루트 4gr.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만 크면은 완 컴플리트 서클을 돌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줄의 경우, 줄이 아니라 막대기의 경우. 하지만 줄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줄의 경우는 좀 다르다. 줄의 경우 뭐 핵심이 있나? 이런 거 안 되네. 실제 실험을 해봐야만 이게 느낌이 오는데, 자, 줄의 경우는 어떠냐면 어떤 스피드로 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요. 좀 더 빠른 속력으로 쏘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줄이 팽팽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좀 힘이 빠지면서 어떻게 되면 끝에 있는 물체가 요렇게
프로젝타일 모션을 합니다. 그럼 줄은 이렇게 헐렁헐렁 이렇게 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간에 갑자기 텐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텐션을 잃어버리면 그냥 얘는 이렇게 프로젝타일 모션 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그래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팽팽해라. 팽팽.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줄의 경우는 그렇게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팽팽해져야 된다. 팽팽하다를 그 단어로 뭐 토트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토트. 많이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SAT1에서 이런 단어 배우나요? 이거? 토트? 그럼 슬랙, 반대말은 슬랙? 이런 단어 배웁니까 이거? 헐렁헐렁해진다. 슬랙해진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MG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텐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텐션이 있다는 증거가 줄이 팽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 스피드는 뭘로 잡을 것이냐면 V로 잡겠습니다. 여기 스피드는 V0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제일 꼭대기에서 팽팽할 조건. 제일 꼭대기에서 팽팽할 조건. 탑. 그 조건은 무엇이냐? R분의 MV 제곱은 mg 플러스 t인데 이 t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꼭대기에서도. 자, 그래서 결국 r분의 mv 제곱은 mg보다 커야 된다. 이걸로부터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v는 루트 gr보다 커야 된다.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게 최소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제일 밑에서의 최소 속력을 구해 볼게요. 에너지 컨저베이션. 에너지 컨저베이션. 아래쪽에선 2분의 mv 제로의 제곱. 자, 제일 꼭대기에서는 mg2r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 하지만 v 제곱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 하면 루트 gr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긴 gr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2.5 gr보다, 즉 2분의 5 mgr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양쪽에서 mm 지우고 v0는 뭐보다 커야 되느냐? 루트 5gr보다 커야 된다. 루트 5gr보다. 아까는 루트 4gr이었는데 딱딱한 막대기의 경우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속력이 0만 되면 되는데 이 줄의 경우는 꼭대기 올라가서도 팽팽하기 위해서 제일 꼭대기에서 스피드가 루트 gr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도 더 빠른 스피드가 돼야 되죠. 그 스피드가 루트 5gr이다. 그럼 루트 4gr에 적용되는 건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루트 4gr이 여기에다 비드 있잖아요. 염주알, 구슬을 이렇게 진주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휙 올라가는 거. 이 경우에도 요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루트 4gr 이상이어야 된다. 아래쪽에서. 그 다음에 루트 5gr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했던 거 있죠. 이 레일 자동차 붕.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쭉 올라가려면 제일 아래쪽에서 V0가 루트 5gr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줄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도 그죠. 아까 익스트림 스포츠의 경우. 자, 그리고 이게 비드 말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튜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안쪽에서 어떤 물체를 여기서 쏜다.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역시 V0 몇이어야 되냐? 루트 4gr이다. 루트 4gr 이상이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를 이 레이디어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막대기의 경우는 마찬가지인 경우죠. 튜브도. 비드나 튜브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는 텐션 대신에 제일 꼭대기에서 노멀 포스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 뿐이죠.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뭐가 있느냐? What is the tension of the rod at the bottom of the circle?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 한쪽 끝을 잡고 있다 평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텐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 before 이게 after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을 거예요. 에너지 컨저베이션 mg2r. 제일 아래쪽은 뭘로 바뀌냐? 2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대신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아래쪽으로 mg가 있고 이 제일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텐션. 여기서 뭐가 있냐면 스피드가 있겠죠. 이쪽으로 스피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센트리피탈 포스를 한번 써봐야 되겠죠, 우리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mm 지우고 v를 구해보면 v는 v제곱이라고 합시다. v제곱은 4g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센트리피탈 포스는 어떻게 되냐면 r분의 mv제곱이 못 빼기 뭐죠? 중심을 향하는 게 누굽니까? 텐션이죠. 텐션 빼기 mg를 써야 되죠. 그죠? 텐션 빼기 mg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텐션이라면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v제곱이 4gr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v제곱을 여기다 딱 넣어주면 4mg.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텐션은 뭐가 되느냐? 텐션은 5mg. 5mg.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서 텐션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거기까지 해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개 할 거냐면요. 요 트랙에 대한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코닉 펜줄럼, 그리고 요 에스키모하고, 그 다음에 요 레일의 높이, 최소 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럼 요거 할 겁니다. 요거 혹시 아세요? 이거 타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예? 디스코 팡팡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인천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거고, 요거는 미제예요.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인천이 아닙니다, 여기. 이태원이. 예? 돌다가 빠진다고요? 돌다가 아래쪽에 있는 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등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붙은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중간에 빠졌어요. 중간에 밑에 있는 게 내려가도 빠지진 않아요. 중력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인터스텔라 같은데 보면 이게 더 빠른 좀 더 빠른 속력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죠? 야구도 하고 풀도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봤어도 아주 어릴 때 같겠네요. 그죠? 몇 년 전 영화죠? 몇 년 됐나요? 그거? 한 4년 됐나요? 최근에 다시 보니까 되게 재미없더라고. 그때는 되게 아주 재밌었는데. 누구랑 봤어요? 혼자 봤습니다. 혼자 봤어요. 누구랑 보겠어? 네가 같이 봐줄래? 꼭 영화 보면서 좀 봐줘요. 진짜로? 그래, 알았어. 콜라는 네가 사. 자, 이 자동차가 지금 이런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꼭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기는 그릇에다가 쇠구슬 같은 걸 딱 넣고서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또르륵 굴죠, 그죠? 이렇게 도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굴르는지는, 이것도 서큘러 모션인데 도대체 무슨 포스가 그런 서큘러 모션을 만들어주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사실 잘 그려져 있지만 여기다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분명히 여기 레이디어스 R로 해가지고 서큘러 모션 하고 있는데, 이때 얘한테 주는 힘은 아래쪽으로 뭐야 이거? 그래비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노멀 포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뭐가 되냐면 센트리피탈 포스가 돼야 되죠. 왜? 이 노멀 포스를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눕니다. 위쪽하고 to the left 이렇게 나눠주면은 아래쪽으로 있는 그래비티 mg하고 그다음 노멀 포스의 위쪽 컴포넌트 n 코사인 테라, 여기가 테라거든요.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되면 n 사인 테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n 코사인 세타하고 mg가 서로 캔슬이 되고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n 사인 세타. 요것이 결국 센트리피탈 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운동을 하고 있다. 단 여기서는 프릭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프릭션이 있는 문제가 나오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제가 답지를 드릴게요.
프릭션이 있게 되면 여기 스태틱 프릭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 레이디어스에서 딱 레이디어스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맥시멈 스피드가 있어요. 그 레이디어스에서 돌 맥시멈 스피드하고 미니멈 스피드가 있습니다. 아주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프릭션이 있고, 또 너무 느리게 가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도록 위쪽으로 프릭션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피드가 몇과 몇 사이에 있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딱 정확한 스피드입니다. 프릭션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센트리피탈 포스, 중심을 향한 센트리피탈 포스 뭐가 있냐면요, mv 스퀘어 over r. 여기 이 경우는 지금 뭐냐면 mg n sin 세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mg는 뭐가 되느냐, mg는 n 코사인 세타랑 같다. 이렇게. 자, 두 개 나눠주면요, 나눠주면 rg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긴 탄젠 세타. 다음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v는 루트 rg 탄젠 세타다. 이러한 스피드로 돌게 돼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노멀 포스가 일단 있잖아요. 노멀 포스하고 그 다음에 mg하고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더해 보려고요. 이렇게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아래쪽으로 mg,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이쪽으로 노멀 포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해서 있죠, 이게 센트리피탈 포스. 자, 여기가 r분의 mv죠. 그럼 여기서 바로 탄젠 세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바로 탄젠 세타라는, 그죠? r분의 mv 제곱, r분의 mv 제곱, 아이고 r분의 mv 제곱 나누기 mg,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결국 같은 식이 나옵니다. rg분의 v의 제곱으로. 그래서 v는 똑같이 루트 rg 탄젠 세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코닉 펜줄럼이라고, 코닉 펜줄럼 바로 다음 페이지 있죠. 그냥 물체를 줄에다 매놓고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펜줄럼 왔다 갔다 하는 2차원적인 펜줄럼이 되는데, 얘는 딱 한쪽으로 쳐주면 이렇게 서큘러 모션을 빙글빙글 돌죠. 빙글빙글 돕니다. 이때 서큘러 모션을 하려면 또 역시 센트리피탈 포스가 필요한데, 자, 이거 두 개의 컴포넌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텐션을 그렇게 나누는 거죠. 이거는 위쪽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 나눕니다. 여기가 테라.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t 사인 테라, 여기는 t 코사인 테라,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크기가 같다. 여기는 센트리피탈 포스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아까랑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다시 그래도 써봅시다. 센트리피탈 포스를 뭐 이렇게 사인 세타를 먼저 써볼까요, 이번엔? 사인 세타는 r분의 mv죠. 이렇게. 그 다음 t 코사인 세타는 mg. 두 개 나눕니다. 나눠주면은 뭐가 되냐면 탄젠 세타. 여기는 rg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는 뭐가 되냐면 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rg 탄젠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였죠. 아까처럼 해보면 아래쪽으로 mg가 있고 그럼 이쪽으로 텐션이 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쪽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연결해주면 된다. r분의 mv 제곱이다. 이걸로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밑에 있는 것들은 생략. 자,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완전히 똑같은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다시 쓰는 거거든요. 이 텐션 없다고 가정하고, 줄 같은 거 없다고 가정하고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이 노멀 포스 대신에 뭘 사용하고 있냐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는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그때
그때 포스를 뭐라고 하냐면 리프트 포스라고 하는데 그 리프트 포스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다시 똑같은 거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위쪽으로 F 코사인 세타 이쪽으로 F 사인 세타 그럼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 얘랑 캔슬되고 얘가 센트리피탈 포스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건 자, 요거 12번 문제. 이것도 역시 유명한 문제인데 에스키모가 이글루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죠. 그죠? 완전히 프릭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일 꼭대기에 있다가 쪼르륵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림을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리고요. 아래쪽 반을 지웁시다. 자, 제일 꼭대기에 있던 어떤 물체가 프릭션이 없는 상태에서 쭉 미끄러지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루즈 컨택트 한다. 컨택트를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앵글을 구하려고 한다. 역시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떤 힘이 있을 거냐면 아래쪽으로 그래비티, mg. 자, mg를 우리가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주면은 일단은 여기 누르는 컴포넌트가 있겠네요. mg. 자, 이런 컴포넌트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쪽으로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노멀 포스가 있어요. 이쪽으로 노멀 포스. 근데 만일에 그 지점에서 루즈 컨택트 한다면 노멀 포스가 0이 될 것입니다. 뭔가 엉덩이가 허전해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쿵쿵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만일에 프릭션이 있다면 얘는 여기를 쭉 다 타고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피드가 느려가지고. 자,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에너지 컨저베이션부터 써보겠습니다. 제일 꼭대기하고 요 지점 사이에 에너지 컨저베이션.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높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높이는 R이었다가 요 지점에서 루즈 컨택트 하는 요 위치에서는 R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될 거예요. 에너지 컨저베이션 써보겠습니다. 에너지 컨저베이션 mg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키네틱 에너지 2분의 mv 제곱 다음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에너지 컨저베이션 식이고요. 그 지점에서 루즈 컨택트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가 지금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센트리피탈 포스의 식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센트리피탈 포스 R분의 mv 제곱은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있냐면 mg 코사인 세타 빼기 n이 있지만 여기서 이 n은 뭐가 되냐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접촉이 이제 사라지면서 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냐면 v의 제곱은 rg g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v를 어디다 넣느냐? 여기다 넣겠다는 거죠. 여기다 넣겠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일단 뭐가 되냐면 2분의 mgr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다음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는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는 2분의 3 mgr 코사인 세타 2분의 3이죠. mg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서 mgr까지 다 지워주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 각도 몇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크 코사인. 글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 들고. 한번 써봐, 한번. 한번 써봐. 아크 코사인. 잘 써봐. 그건 필기체인데, 이거. 그걸로. 아니, 그렇게 기울어주면 더더욱 안 돼요. 완전히 수평으로 써야만 돼요. 되게 좋네, 이거. 자. 3분의 2. 가로 열고. 아이, 좀 그거 하는 애도 좀. 아니. 그쵸. 48도? 오, 48도.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요? 캘큘레이터 2인가? 이름이 캘큘레이터 2인가 그래요. 48도 정도 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결국은 여기 48도 정도 되면 거기서 루즈 콘택트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조금 더 남았어요. 일단 필기 좀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숙제만 하는 것보다 시험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옛날에 시험 공부가 안 돼 있어도 시험을 보면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그러던데 난. 시험 보러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대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시험 공부 안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시험 공부를 안 하지. 시험 전날이 되면 더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What is the least height h?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미끄러지다가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최소 속력은 몇이라면 루트 gr이라고 했어요. gr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얘가 한 이쯤에서 루즈 콘택트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여기서 이 높이 있잖아요. 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여기서 이 키네틱 에너지를 더한 것이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이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왜냐하면 키네틱 에너지가 수평 방향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는 안 되고 더 높은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높은 위치 어디냐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에너지 컨저베이션 쓰겠습니다. 약간 여기서 스피드는 최소한도 루트 gr이 돼야 된다. 그거는 다시 안 쓸게요. 자, 에너지 컨저베이션 쓰면 mgh, 그리고 여기 높이는 mg2r,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2분의 mv 제곱. 근데 v의 제곱이 gr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건 2분의 1 mgr보다 커야 된다. 라지 r이죠. 라지 r. 자, 그럼 전체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전체는 2분의 5 mgr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양쪽에서 mg 같이 지우고서 h는 뭐보다 커야 되느냐? 2분의 5r보다 커야 된다. 2분의 5r이란 건 2보다 큰 숫자 아닙니까? 2.5r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r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높이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한도 0.5r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일에 구슬이 이거 완전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인데 구슬이 미끄러져 가면 대굴대굴 구르잖아요. 그 경우에는 더 높은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면 도는 에너지가 또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제일 마지막 파트인 로테이션 파트에서 배웁니다. 이 로테이션이 APPC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거에 한 3배 정도 됩니다. 양이. 예를 들면 이 서큘러 모션 파트가 지금 오늘 거의 한 순식간에 1시간 조금 남짓한 시간 동안에 다
배우잖아요. 근데 로테이션은 한 6시간 정도 듭니다. 총 수업 시간이 최소한도. 진짜 근데 네. 저기서 왜 이분의 GR 하는 거? 아니 왜 저게 왜 GR보다 커요? 아 이게 왜 아까 여기요? 요거? 여기 루트 GR보다 커야 되느냐? 아 그건 아까 우리 한 번 했어. 아, 네. 예, 아까 한 번 했던 노멀 포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졸더라고 한 1분 정도. 그때 아마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어뮤즈먼트 파크 로터라고. 제일 처음에 이게 안 돌고 있었는데 점점 돌면서 밑에 바닥에 있는 발판이 이제 딱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등이 계속 붙어 있게 됩니다. 아 진짜 근데 저기서 빠지면 바로 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 밑에 물이야? 연못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냥 시멘트예요. 떨어지면 뒤지는 거예요. 떨어질 일이 없어 근데. 왜냐면 사이언스거든. 안 떨어져.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기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벽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어다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쿵 떨어지진 않는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뛰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붙게 됩니다. 오 진짜요? 예, 슉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붙어.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약간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서 그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부터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준우 머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일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여기에 만일에 다음과 같이 이 원통에 붙어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손잡이 같은 게 있어서 준우가 이렇게 손으로 얘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잡고 있다. 그 상태에서 이게 돌고 있는 거죠. 돌고 있으면 준우의 스피드나 이 바깥쪽 테두리의 스피드가 같죠. 같은데 만일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뒷부분이 만약 열려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열려 있으면 열려 있고 얘가 약간 뒤에 있어야 되겠네. 살짝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쯤에 있고 좀 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팔로 이렇게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만일에 팔을 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빙글빙글 동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놓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직선을 날아가죠. 직선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열려있는 이 문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쯤으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열려있는 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준우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앙에서 이 문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점점 이 문에서부터 멀어지게 돼요. 만일에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더 한 이쯤에 가게 되는 거죠. 문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만일에 문이 닫혀 있었다면 그럴 일은 없었겠죠.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면 준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을 겁니다. 문 안쪽에 안전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이 없기 때문에 멀어진다면 문이 있다면 준우를 안쪽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려는 놈을 안쪽으로 밀어준다. 그 안쪽으로 밀어주는 그 포스가 바로 뭐가 되냐면 노멀 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중심을 밀어주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미끄러운 벽도 제가 이렇게 꾹 누르면요 이 벽하고 얘 사이에 노멀 포스가 생겨서 얘가 내려가려고 해도 프릭션이 생겨가지고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벽이 등을 밀어주기 때문에 노멀 포스에 의해서 결국은 안 내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mg가 있다. mg.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프릭션이 있다. 근데 이 프릭션은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슬라이딩 하지 않는 프릭션이라서 스태틱 프릭션입니다. 그리고 중심 방향은 노멀 포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써볼게요. mg하고 프릭션은 같다. 잠깐만요. mg하고 프릭션이 같다. mg equal friction. 근데 이 프릭션 미끄러지지 않는 프릭션이니까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는 게 바로 중심을 향한 요 힘, 센트리피탈 포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 떠 있는 거예요? 네, 떠 있는 거죠. 발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가 되냐면 R분의 MV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V는 또 뭐냐면 V는 어떻게 쓸까요? V는 R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쓰지 말고 오메가 쓰지 말시다. 오메가를 자꾸 쓰면은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V는 T분의 2파이 R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T는 또 피리어드인데 피리어드는 프리퀀시하고 역수 관계 있으니까 2파이 RF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식이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건 뭐냐면 노슬립 컨디션이고요. 노슬립. 이거는 뭐 이퀄리브리엄이죠. 이퀄리브리엄.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식을 또 정리를 해서 결국 2πrf로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요. mg는 결국 작아야 된다. 뭐보다? 여기 mv죠. 위 안에다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m에다가 2πrf의 제곱 나누기 r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시 쓰면은 4파이 제곱 m에다가 r f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f를 뮤는 어디 갔죠? 뮤를 써야 돼요. 뮤s 여기도 곱하기 뮤s 써줘야 되겠죠? 그럼 f는 커야 된다. 뭐보다? 4파이 제곱이었나? 4파이 제곱.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되겠죠? 스몰 m 없어지고, 그 다음에 루트 뮤s r 분의 g 여기 2파이 분의 1 이런 게 붙습니다. 1초 동안의 회전수가 이거보다 커야만 1초 동안의 회전수가 이거보다 커야만 이렇게 된다. 자, 한 가지 계산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게 코에피션트 프릭션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0.2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 R은 한 몇 미터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한 5미터로 할까요? 5미터? 그럼 G는 몇 미터로 하냐면 G는 10으로 합시다. 자, 또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 볼게요. 2파이 분의 1에다가 아래 0.2에다 5 곱하니까 1이니까 루트 10. 루트 10은 약 파이입니다. 루트 10은 약 파이. 그래서 2분의 1, 0.5가 되네요. 1초에 반번 정도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2초에 한 바퀴씩만 돌아가도 2초에 한 바퀴씩만 돌아가도 얘가 벽에 이렇게 잘 붙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